안녕하십니까, 삼손입니다. 오늘은 통신주 3인방을 살펴보겠습니다. 5G 서비스의 시작과 함께 다양한 산업들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그 중심에 통신 서비스 회사들이 있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SK텔레콤, KT, LG U+가 그들입니다. 이들 통신회사 3인방에 대해 현 주가 수준은 물론이고 2021년 예상 실적 그리고 최근 통신회사들의 변화와 더불어 거론되는 이슈들을 통해 발전 가능성, 변화 가능성을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배당주들인 통신회사들의 배당 성향도 상호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통신회사들의 주가 수준을 이해하고 어떤 종목이 탑픽이 될 수 있는지도 함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텔레콤입니다. 작년 실적은 매출액 18조 6,250억, 영업이익 1조 3,490억, 순이익 1조 5,040억을 기록했고 올 1분기 실적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추정 매출액은 19조 8,110억, 영업이익 1조 5,500억, 순이익 1조 7,620억으로 양호한 실적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3일 종가 31만 4,500원이었고요. 시가총액은 25조 3,945억이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예상 PER은 14.4배로 계산됩니다. 최근 주가의 흐름이 양호합니다. 그 중심에 지배구조 변경이라는 이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현재 주식회사 SK자회사로 되어 있고 밑으로 SK하이닉스 11번가 SK브로드밴드 등 많은 회사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개정되는 공정거래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관계로 몇 가지 경영상 문제점이 대두되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SK텔레콤을 인적 분할해서 SK텔레콤 사업회사와 ICT 투자회사로 나눈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존치회사인 사업회사에는 통신 기능만을 남겨두고 SK하이닉스 등 나머지 회사들을 투자회사 밑으로 두게 된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인적 분할 후 SK텔레콤 밑에 5G, AI 등 통신 관련 기능을 남기고 ICT 투자 전문 회사 밑에 SK하이닉스 11번가, SK인포텍, T맵모빌리티, ADT캡스, 원스토어 등을 두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적 분할을 단행하게 된 데는 공정거래법의 개정과 함께 대두된 경영상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내용이 무엇이고 인적 분할을 단행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정되는 공정거래법에는 손자회사가 어떤 기업을 인수할 경우에는 그 기업의 100%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현행 20% 확보 기준에서 30%를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SK하이닉스가 손자회사라는 점이지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어떤 회사를 인수하여 자회사로 두고자 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해당 기업의 지분 100%를 사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인수 시 51% 지분을 사거나 또는 최대 주주 지분보다 많은 지분을 확보해서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100%를 투자해야 한다면 투자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이닉스에 대해 현재의 손자 회사 지위를 아들 회사로 바꿀 필요가 생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간 지주회사 즉 ICT 투자 전문 회사를 만들어 그 아래에 두어서 아들 회사를 하이닉스에 부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올해 끝내야 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정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SK텔레콤이 하이닉스 지분 20.1%를 갖고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최소 30%를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년 이후에 지주회사를 만들고 하이닉스를 그 밑으로 두게 될 경우에는 10% 지분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이닉스 시가총액 100조를 감안해보면
10조의 금액이 추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법이 시행되기 이전, 즉 올해 내에 기업 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2021년 내에 SK텔레콤은 기업 분할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SK텔레콤의 주주들에게는 기업 분할이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분할 방식에는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있는데, 인적 분할이 이루어진다고 발표하였으니 일단 주주가치 훼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적 분할하게 되면 나누어져 탄생하는 두 개의 회사 지분을 똑같이 배당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신생회사도 주식시장에 상장되게 되고 어느 때라도 해당 주식을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상 손해볼 가능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거기에 분할 후에 몇 개의 자회사들을 IPO 과정을 통해 상장할 예정이라 하니 해당 기업들의 가치가 재고되면서 모회사 주식 가치도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최근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11.7%를 소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당 가치는 상승하게 되니 이 또한 주가를 상승시킬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된 주요 뉴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SK텔레콤 분할하게 되면 실제 자산 가치로 볼 때 신설되는 투자회사 가치가 존속하는 통신회사 가치보다 4배 정도 커질 것으로 보는 기사입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텔레콤이 추구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뉴스입니다. 5G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SK를 비롯한 통신 회사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5G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 삼손투자연구소로 들어오셔서 5G의 이해라는 동영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하시면 쉽게 영상을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업 분야로 OTT 협력의 내용도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와는 제휴하지 않고 아마존 프라임, 애플 TV 또는 넷플릭스와 협력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레포트를 살펴보면 한화투자증권에서 22일 제시한 목표 주가는 39만 원입니다. 현재 주가 31만 4천 원을 기준으로 약 24%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당 내용을 살펴볼 때 2021년 역시 작년과 동일한 주당 만원 현금 배당을 예상합니다. 현 주가 기준 3.2%의 배당률로 계산됩니다. 이번에는 KT를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매출은 23조 9,160억, 영업이익 1조 1,840억, 순이익 6,580억이었습니다. 영업이익 대비 순이익이 저조한 것은 자회사들의 손실분이 반영된 이유입니다. 2021년도 예상 매출 24조 7,100억으로 견조한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1조 3,883억, 순이익 8,151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23일 종가 29,450원, 시가총액 7조 6,897억 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예상 PER 9.43입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까지 대주주 규제 요건에 걸려 개점 휴업 상태를 유지했던 K뱅크가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자본 확충의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영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K뱅크의 상장도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카카오뱅크의 예를 볼 때 그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슈는 콘텐츠 사업 진출건입니다. 2021년 1월 콘텐츠 제작회사 스튜디오 지니를 설립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향후 이를 스카이라이프와 합병하고 스카이TV, 올레TV, KTH 등을 아우르는 지주 회사로 출범시킬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디즈니 플러스와 협력하여 국내 OTT 시장도 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본격적인 콘텐츠 사업을 영위할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스튜디오 지니를 스카이라이프와 합병할 때 그 이전에 상장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어 IPO 모멘텀도 예상해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자회사 투자 지분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향후 스튜디오 지니 등 설립으로 변화될 새로운 지배 구조에 대해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뉴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KT의 미디어 부문 신사업 강화에 대한 뉴스입니다. 스튜디오 지니를 설립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G 가입자 증가세도 각 통신사들의 실적 호조를 견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KT의 5G 가입자 수도 415만 명으로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스튜디오 지니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그룹 미디어 매출 규모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행보다 더 큰 멀티플을 기대해도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G 환경에서의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5G와 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CITS 사업입니다. KT는 해당 분야에서 매우 활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CITS 사업, 즉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무엇인지 또는 CV2X 등 자율주행 기능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 삼손투자연구소에 오셔서 동영상 자율주행의 이해를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구독하시면 더 쉽게 영상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증권사 목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4월 20일 하나금융투자에서 발표한 레포트에서 제시한 목표 주가는 35,000원입니다. 괄목할 만한 이익 성장과 1,600원으로 예상되는 배당금 등을 근거로 최소 32,000원 이상을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요. K뱅크 및 미디어 분야 IPO 등이 주가를 견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예상 배당금은 1,600원입니다. 현 주가 대비 5.4%의 배당률입니다. 마지막으로 LG U+를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도 매출액은 13조 4,180억, 영업이익 8,860억, 순이익 4,670억입니다. 2021년도 예상은 매출이 14조, 영업이익 1조, 순이익 5,410억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13,250원이고 시가총액은 5조 7,851억 원입니다. 이를 근거로 PER을 계산해 보면 10.6 수준입니다. 이슈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연내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 진출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LG U+와 KT가 디즈니와 협력 사업권을 따기 위해 경쟁하는 형국입니다.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지켜볼 일은 계약 당사자도 중요하겠고 그 내용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선례인 넷플릭스와의 계약 내용을 보면 다소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이익 배분이 9대1이고 네트워크 사용료는 무료라고 합니다. 최소한 망 사용료는 부과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관련한 뉴스들을 살펴보면 디즈니 플러스와 관련한 뉴스가 있고요. 한편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선정을 놓고 각 통신사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아무튼 5G 환경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영위될 테고 이러한 변화되는 사업 환경에서 메이저 통신사들에게는 또 한 번의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증권사 목표 주가는 4월 22일 한화투자증권에서 제시한 21,000원입니다. 현재 주가 대비 50%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호한 실적 예상치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배당금은 2021년 늘어나는 실적 감안하여 500원 예상한다면 현 주가 기준 3.7% 배당률입니다. 종합해 보겠습니다. 2021년 예상 실적을 각 사별로 비교해보면 매출액은 KT가 가장 많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SK텔레콤이 가장 많습니다.
예상 순이익과 현 주가를 기준으로 PER을 계산해 보면 KT와 LG U+의 PER이 10 수준으로 낮습니다. PBR은 KT가 0.51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입자 수는 SK텔레콤이 가장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 무선 가입자 수 2,900만 명이고요. 21년 2월 기준 5G 가입자 수는 630만 명입니다. KT가 410만 명, LG U+가 310만 명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배당률은 현 주가 기준 5.4% 배당률을 보이는 KT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증권사 목표 주가는 SK텔레콤이 39만 원으로 현 주가 대비 24%의 괴리율을 보이고 있고요. KT가 18.8%, LG U+가 58.5%를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애널리스트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참고값으로만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이슈를 정리해보면 SK텔레콤은 연내 지배구조 변경 건이 있고요. KT는 K뱅크, 스튜디오 지니 주식 상장건이 있습니다. LG U+의 경우 다소 부족한 스토리로 모멘텀 부재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 연내 기업 분할 이슈로 단기간 주가 상승 탄력이 좋았습니다. 당연히 해당 모멘텀이 살아있는 상태로 보이며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분할 과정에 자사주 소각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기대해 볼 만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단기간 상승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눌림목을 노려봄이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KT의 경우 작년 실적이 매출 대비 다소 부진했다고 보이며 이는 자회사 부진한 실적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관련법의 개정으로 KT의 K뱅크 출자가 가능해졌으며 본격적인 인터넷 은행 영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IPO도 예상되는 바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2021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가장 낮은 PER과 PBR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률도 가장 양호하고 콘텐츠 관련 신규 사업이 가시화되면 강한 주가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다만 K뱅크 및 스튜디오 지니 등의 IPO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현재로서 강한 주가 탄력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기에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 U+의 경우 주주 이익 환경 정책 등 정책 발표가 있다면 현재의 저평가를 빨리 탈피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향후 5G 관련 사업 등 이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통신주들은 전통적으로 저평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사업 환경에 맞추어 변모하고 있는 통신주들은 과거의 통신주가 아님을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한 단계 레벨업되는 주가를 기대해도 되는 시점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들의 동향에 관심을 갖고 좋은 눌림목을 활용한다면 통신주를 통해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개인의 판단이며 최종적인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